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을 넘긴 3남매 중 둘째인 남편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장남과 큰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책임감과 권위를 떠올리시겠지만 우리 집안의 장남인 큰아주버님 댁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래 집안의 모든 제사와 명절 모임은 장남인 아주버님 댁에서 치러지는 것이 가풍이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은 결혼 초기부터 아주 연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30평도 안 돼서 친척들 다 모이면 숨도 못 쉰다.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들 고생한다. 내가 몸이 약해서 대식구 음식 장만하다 쓰러지면 누가 책임지냐며 매번 눈물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았죠. 결국 성격 좋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제 남편이 그럼 우리 집이 좀 더 넓으니 여기서 하자고 손을 든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둘째 며느리였지만 사실상의 큰 집 역할을 하며 매년 명절마다 수십 명의 친척을 대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일까요? 명절만 지나고 나면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명절 선물로 들어온 음료수 세트, 그 다음엔 아껴둔 고급 영양제, 심지어는 주방 구석에 둔 새 프라이팬까지. 저는 그저 내가 어디다 뒀나 보다, 혹은 누가 필요해서 가져갔나 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제게 유품으로 물려주신 금거북이가 사라지면서 저는 지난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큰형님은 평소에도 참 묘한 분이었습니다. 제사는 저희 집에서 지내고 음식 장만도 제가 다 하는데 친척들 앞에서는 본인이 큰 며느리인 양 생색을 내곤 했죠. 정작 음식 장만비부터 우리 부부가 더 많이 내고 조리도 제가 다 하는데 말이죠. 큰형님은 손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로 나가 "어휴, 숙모님 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제사상 올리려고 동태살을 아주 좋은 놈으로 골라왔어요. 동서랑 둘이 밤새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네요." 사실 형님은 제가 전을 부칠 때 옆에서 꼬지 몇 개 끼워 놓고는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형님의 그 기이한 수집벽이었습니다. 형님은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면 늘 제 주방과 다용도실을 하이에나처럼 기웃거렸습니다. "동서, 이 참기름은 시골에서 짠 거야? 향이 아주 진하네. 우리 애들 비빔밥 좀 해주게. 내가 한 병 가져간다. 이 화장품 세트는 선물 받은 거야? 동서는 피부 좋아서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 나 요즘 얼굴이 너무 푸석해서 그런데 내가 좀 가져가도 되지? 이 과일 세트는 누가 보낸 거야? 너무 많으니까 내가 좀 덜어 갈게."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말도 없이 사라지는 물건들이 늘어났습니다. 화장실에 새로 비치한 타월 세트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아들이 해외 출장 다녀오며 사온 고가의 영양제 병이 빈 통만 남기도 했죠. 저는 속으로 설마 형님이 그럴 리가 하며 의심을 거뒀지만 가슴 한구석의 찜찜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10년 동안 없어진 물건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에 남편이 사준 명품 스카프, 딸아이가 아르바이트해서 첫 월급으로 사준 고급 립스틱, 심지어는 제사상 올리려고 아껴둔 최고급 건표고버섯 상자까지. 한 번은 제가 큰형님 댁에 방문했을 때 제 집에서 사라졌던 화장실 발매트와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형님네 거실에 깔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님, 저 매트 제가 예전에 샀던 거랑 정말 똑같네요."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형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답했습니다. "어머, 그래? 이거 내가 백화점 세일할 때 하나 산 건데 사람 눈은 다 비슷한가 보다, 그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정말 우연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절만 지나면 물건이 없어지는 괴현상. 범인은 명절 내내 우리 집을 가장 편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드나들었던 큰형님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북적대던 삼남매 식구들과 조카들까지 모두 떠나고 저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안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화장대 안쪽 깊숙이 보관해둔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너희가 큰 집 노릇하느라 고생 많다"며 주신 5돈짜리 순금 거북이였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있어야 할 노란 금빛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비단천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이건 아니지. 이건 절대 잃어버릴 물건이 아닌데. 단순히 비누나 참기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었습니다. 범인은 오늘 우리 집 안방을 편하게 드나들었던 사람들 중 하나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스마트폰 앱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기계치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집안 보안을 위해 거실과 복도에 설치해준 홈캠의 확인 방법을 이미 수십 번 연습해서 익혀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앱을 켜고 어제 오후의 영상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모두가 거실에서 명절 특선 영화를 보며 깔깔대던 평화로운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주방 일을 돕는 척하던 큰형님이 슬그머니 고무장갑을 벗더니 복도 쪽으로 향하더군요. 형님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주 민첩하게 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오는 형님의 손은 두툼해진 외투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거실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과일을 집어먹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제사 지내느라 고생 많어. 내년에도 잘 부탁해. 소름 끼치는 이중성, 그 태연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께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형님이 물건을 어디다 숨기거나 처분해버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삼남매와 그 배우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족 단톡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들 잘 도착했니?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품으로 주신 5돈짜리 금거북이가 사라졌구나. 내가 어제 청소하면서 상자 안에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오늘 정리하다 보니 상자가 비어 있어. 혹시 조카들이 장난치다 만졌거나 누구라도 실수로 챙겼나 싶어 물어본다. 내일 오전까지 조용히 택배로 보내주거나 나한테 살짝 연락해주면 착각으로 알고 없던 일로 하마. 하지만 내일 전고가 지날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하고 거실과 복도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밖에 없구나. 다들 잘 찾아보렴. 메시지를 올린 지 1분도 안 되어 큰형님께 개인톡이 왔습니다. 동서, 세상에 그 귀한 게 없어졌다니. 조카들이 만진 거 아냐? 근데 가족끼리 무슨 경찰이야. 너무 서운하다. 동서가 좀 더 잘 찾아봐. 어디 구석에 박혀 있겠지. 오히려 저를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며 발을 빼더군요. 다른 동생들은 걱정하며 같이 찾겠다고 난리가 났지만 형님만은 끝까지 가족 사이에 경찰은 오바다라며 저를 다독이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까지 택배 연락은커녕 자백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제사를 지내고 집안 대소사를 책임져온 대가가 이런 기만이라면 이제는 그 매듭을 확실히 지어야겠다고요. 저는 다시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네. 지금 경찰서 가는 길이다. 수사 시작되면 지문 검사부터 다 한다니까 범인은 금방 나오겠지. 혹시 몰라서 어제 찍힌 홈캠 영상 중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공유할게. 그러고는 형님이 안방에 들어가 주머니를 불룩하게 채워 나오는 10초짜리 영상을 단톡방에 투척했습니다. 단 30초 만에 큰아주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씨, 잠깐만 제발 경찰 가지 마. 집사람이 미쳤었나 봐. 지금 우리 그리로 갈게.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큰아주버님께 질질 끌려온 큰형님은 저희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의 핸드백에서는 사라졌던 금거북이뿐만 아니라 어제 제 화장대에서 슬쩍한 명품 립스틱과 지난 추석 때 없어졌던 제 브로치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주식으로 돈을 좀 날려서. 동서는 워낙 여유 있게 사니까 이 정도는 가져가도 모를 줄 알았어. 아니, 나중에 돈 벌면 채워놓으려고 했어. 형님은 끝까지 본인의 범죄를 동서의 여유 탓으로 돌리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형님을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형님, 우리 집이 여유 있는 게 형님이 도둑질해도 된다는 면죄부예요? 형님 집 좁다고 20년 넘게 제사 모셔온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형님 배째라고 나오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 그대로 경찰서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형님 동네에 이 영상 다 퍼뜨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기 싫으면 내년부터 모든 재산은 무조건 형님 내서 지내세요.
집이 좁으면 식당을 빌리든 마당에 천막을 치든 알아서 하시고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한 고생 이제 형님이 다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지금 바로 경찰 부릅니다. 큰형님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랐지만 옆에 서 있던 큰아주버님이 제 손을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 정말 죽을 죄를 졌네. 내가 남편 노릇 잘못해서 이런 비참한 꼴을 보이게 됐어. 책임지고 약속하겠네. 내년부터 우리 집안 재산은 무조건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자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 사람 정신교육은 내가 목숨 걸고 시키겠네. 아주버님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진 채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그동안 자네가 쓴 제사 비용이랑 또 집사람이 가져간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네.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제발 받아주게. 이거 안 받으면 나 정말 경찰서 자진해서 들어갈라네. 형님은 옆에서 억울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주버님의 단호한 호통에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주신 보상금은 지난 10년의 물건값과 20년의 서름을 다 씻어주기엔 부족했을지 모르나 저는 그 돈으로 그동안 제사 치르느라 고생한 제 허리를 위해 최고급 안마의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부터는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큰 집 노릇, 둘째 며느리의 의무,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아주버님 댁으로 돌려보내고 나니 세상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특히 정성껏 대접하는 자리를 도둑질의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단호함만이 최고의 처방입니다. 60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희생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내 몫을 찾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금 여러분의 주방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석함은 안녕한가요? 혹시 가족이니까 라며 눈 감아주고 있는 배신은 없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자산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편안한 일상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에는 또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